이세홍입니다. 네. 그 메가MD에 있을 때는 제가 요 가운데 제 글자를 빼놓고 그냥 이홍이라고 이제 강의명이 이제 그랬었는데, 편입은 실제로는 제가 문제집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캠벨 책이라고 아시죠? 네. 근데 캠벨 책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생명과학이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생화학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캠벨 책을 조금씩 계속 넘어가요. 네. 이렇게 범위가. 네. 그래가지고 그 캠벨 책 자체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개념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제작한 책이랑 이론서랑 그 다음에 문제집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론 정리를 하실 때 문제풀이를 병행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론 정리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면 이게 자기가 뭘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쭉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생물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원스톱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을 나눕니다. 네, 과정을 나눠서 그렇다고 3단계로 나누기에는 너무 많죠.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이랑 심화가 있다 라고 하자고요. 네. 그러면 이 기본 안에는 기초도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엔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도가 좀 느려요. 느리고. 자, 그런데 또 여기가 이제 캠벨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거를 같이 결합시켜서 쭉 진도를 나가는데, 아무리 제가 조곤조곤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본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따로 있는데요. 이게 기본 문제집이 따로 있어서 요게 한 500개 이상의 문제로 돼 있어요. 500개 이상의 문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뭉쳐서 병행해서 진행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재밌는 게 아니고 방대하다고 그랬죠? 이게 의대 편입도 그렇고, 이제 약대 편입은 이제 새로 왕창 들어왔는데 아마 똑같을 거거든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 모르고 계시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식물 생태 분류 진화입니다. 식물 생태 분류 진화가 안 나오는 학교가 현재 의대 편입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안 나오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김영 편입학원부터 해가지고 쭉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게 덩어리가 상당히 커요. 네. 그래가지고 이 기본 문제집 안에도 그 문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내용을 학습을 하시죠.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갔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이쪽으로 돌아가서 체크하고 다시 복습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일단 타겟팅을 하셔야 돼요. 이게 표적을 찍고 문제에 실려있는, 이 문제에는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여기다 다 몽땅 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노트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제 문제 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노트 안에 별 표시 개수가 다 달라요. 네.
그러면 이제 노트가 입체적으로 변신을 하거든요. 아, 이 내용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됐고 저놈도 미쳐가지고 저걸 엄청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 학습 시간을 할당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뭐 작년에는 여기 나왔으니까 올해는 여기 나오겠다. 아니에요. 말이 안 됩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잔인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 이제 약간 좀 빈도가 떨어지는 내용까지 누가 더 많이 주워 먹느냐가 이 시험의 성패를 결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생물이 쭉 넓게, 얇고 넓게 퍼져 있어요. 얇고 넓게 퍼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드냐면 아, 이걸 포기하자. 어떤 파트를 포기하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식생분진을 포기하고 가자. 이러면 망해요. 그러니까 전 파트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강조한 거는 특정한 파트를 통째로 포기하란 말이 아니고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시는데 너무 힘들면 여기서 다룬 내용만 좀 복습을 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 내가 수준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좀 궁금하시죠? 네. 난이도가 캠벨 수준으로만 나오는 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까지 100% 소화를 하셨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기본이 이제 베이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설사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한 7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목표를 세워요. 네. 70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웁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지 자기가 수준이 여기 정리가 안 됐는데 일로 넘어가가지고 막 놀다가 아무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다 망가지면 얘도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럼 아무것도 못 얻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파트가 엄청 많아요. 생화학, 세포 생물학, 물질대사, 제너틱스, 유전학, 그 다음에 멀큘러 바이올로지,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피지올로지, 생리학까지 있어요. 이 생리학은 그냥 일반 생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휴먼이에요. 인체 생리학이에요. 인체 생리를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실버선이 쓴 이제 휴먼 피지올로지라는 인체 생리학 책이 있는데 거기서 베이직하고 꽤 중요한 부분들은 제 교과서에 모조리 다 담았어요. 네, 모조리 다 담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교재는 그럼 여기서 뭐 하냐면요. 네, 여기서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책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다루지 않았어요. 미리 얘기하면 서로 망가질까봐 여기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서 그때 여기를 천천히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걸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이게 A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1번이라는 내용이 있겠죠. 그럼 이 A라는 내용이 1번 안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뭔지를 설명해요. 얘는 도대체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네.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이 노트 필기를 막 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있잖아요. 네.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그냥 제가 판서를 쭉 해놓을 테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도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서 만든 칠판 개수가, 요 판서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저장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넘겨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판서를 찍어 놓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어디 있는지 금방 찾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지에다가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해설서를 쓸 수 있느냐예요. 그 해설서를 쓰면 끝난 거예요. 그 주제. 네.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이제 보이거든요. 문제집을 보면 내가 이 커리큘럼에서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그 문제지 옆에다가 내가 각 보기에 대해서 모조리 해설을 쓸 수 있는 거야. 누구의 도움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끝난 겁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기본, 심화, 그 다음에 또 단원별 문제풀이도 있어요. 자, 이거 잠깐 좀 설명드리면요. 이 단원별 문제풀이도 한 500개 이상의 문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지만 그 정기적으로 계속 시험을 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랑 같이 하시는 전체 문항 수가 1,500개가 넘을 겁니다. 1,500개는요. 더 하실 필요 없어요. 1,500개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 해설서만 쓰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전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측도 못했던 어떤 문항들이 나올 수가 있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도 다 틀릴 테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이 시험은 붙는 시험입니다. 네, 붙는 시험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단원별 문제풀이 500제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요것도 이제 기본 문제집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기본 문제집도 순서대로 하죠. 단원별 문제풀이도 순서대로 하죠. 그럼 순서대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내용에서 흐름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내가 엉겁결에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있는 문제를 떼가지고 모의고사로 내니까 또 틀려요. 그래서 정말 잔인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네. 자, 요 단원별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험이 임박하면요,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한 8회 이상 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제가 순수하게 제작하는 거예요. 네. 저 혼자 막 미쳐가지고 막 만들어냅니다. 실시간으로. 네. 그러면 이제 문제지가 나와서 시험을 보실 때마다 여기서 배우는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거를 충분히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는 문항을 여기다 냅니다. 하지만 그게 여기 나온 문항이 여기랑 관련이 돼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둔갑시킬 거예요. 제대로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전혀 모르게 여기다가 문제지 문항을 씌워놔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공부가 제대로 됐으면 여기서 득점률이 나오겠죠. 네. 제 시험에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 파이널 테스트에서 한 80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생물 쪽으로는 거의 탑급입니다. 네. 80점이에요. 70점이면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아마 타학원생이 와가지고 시험을 보실 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도 70점이나 80점은 아주 잘해요. 네. 자, 이때 이제 제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마인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이게 전문가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수업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게 째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같이 들어오는데 믿을만 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 수업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100% 완전히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내가 완전히 소화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집중하시면 시간이 1년이 훅 갈 겁니다. 네, 저도 훅 가요.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험은 계속 있어요. 네, 기초과정 시험이 있을 거고요. 네, 기본과정 시험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가. 그래서 테스트가 아마 6회에서 8회 사이로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문제를 우리가 한 1,500개 정도를 풀 텐데요. 저는 문항풀이가 활용 점정이라고 봐요. 이론 수업은 그냥 다 듣기만 해요. 근데 문제풀이까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되게 편하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는 것 같으니까 저게 3번이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둔갑을 시키니까 이 문제를 틀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공부를 하실 때 딱 하나가 있어요. 답이 기억이 나면 안 돼요. 답이 기억이 나는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문항 자체를 외우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떤 학생은 정말 엄청나요. 답을 계속 기억을 못해. 답이 계속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그 주제에 천착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주제에 천착을 하다 보니까 답이 잘 기억이 안 나. 네, 그 주제만 기억이 나. 전체적으로 내용. 네, 답이 3번이지, 5번이지. 한 5번, 6번 공부하면 답이 기억이 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처음부터 답이 기억나시는 분은 공부 방법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